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도 천년사를 둘러싸고 역사 왜곡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어제 전해드렸죠. 편찬위원회 측과 시민단체 측이 전라도 천년사 내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지난 5년간 집필 끝에 완성한 전라도 천년사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책에 기술된 전남 명칭을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인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작부터 낭상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독도의 다케시마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왜곡된 사관에 근거한 사료를 인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서기란 책에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조작도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신뢰를 안 했어요. 하지만 편찬위는 일본 서기만 인용한 게 아닌 중국 등의 다양한 나라의 사료를 참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본 서기의 시각이 아니라 동아시아 사료 전체의 시각입니다. 사회자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장과 주장이 난무했던 토론.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두고는 의견이 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왜곡이 심각한 만큼 전라도 천년사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찬위 회체 그리고 투명하고 모든 것을 시도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검증위도 새롭게 구성해서 전라도 천년사가 제대로 한번 발간됐으면 좋겠다. 반면 5년간의 시간을 걸쳐 만들어진 전라도 천년사는 학계가 거둔 연구 성과라며 폐기보다는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편찬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저하게 이견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시도민을 앞에 모시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서로 이견이 좁혀지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람 기간 연장과 이의 신청 방법도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낭상 토론이 진행된 광주 MBC 시사원 전라도 천년사 편.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논란을 두고 진행된 편찬위와 시민단체의 뜨거운 토론은 오는 일요일 아침 광주 MBC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대로 알려진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적극적인 주도자였고 후배 여성들은 연대를 통해 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5.18 연속기획보도 광주 그 위대한 연대, 오늘은 여성들의 연대에 주목합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광주 시내에 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겠습니다. 계엄군이 총탄을 퍼부으며 5.18 최후 항쟁지 전남도청을 진압하던 그때 박영순 씨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년이 방송에서 나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옷을 벗겨서 갈갈이 찢어 주겠니, 그런 소리를 할 때에 제가 그냥 다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 선두에 섰던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1978년 결성된 광주 전남 최초의 여성단체 송백회는 양심수를 후원하는 등 인권활동뿐 아니라 성명서를 낭독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며 시위대를 이끌었습니다. 주요 간부 임원들은 거의 27일 새벽까지 같이 했었고, 또 그 헌혈이나 그다음에 뭐 검은 리본 제작, 또 프랑카드 대자보, 유물 제작, 하얀부 투척을 광주 MBC에 죄송합니다만 투척도 하고. 전남도청에서의 최후 항쟁을 끝으로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 점령된 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구속되어 끌려갔고 극심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성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어머니집, 5월 민주여성회, 광주 전남 여성회 등 여성 단체들이 생겨났고 구속자 석방과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역사회와 연대했습니다. 당시 여성 운동가들의 활동을 자세히 배우고 연구하고자 직접 찾아오는 후배 여성들도 있습니다. 젠더적으로 되게 전통적인 부분에서도 하시고
그걸 또 깨는 역할도 많이 하세요. 걸기대회에서 이렇게 낭독을 한다든지 시민군들이랑 연대를 한다든지 투쟁을 한다든지 뭐 총탄을 이렇게 막 이렇게 휘발치는 그런 거리에서 또 여성 단체들은 5월 여성의 날을 제정해 5.18에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당시 여성들의 활동을 함께 알아갑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5.18이 외부에서는 왜 5.18을 계속 이야기하지 그렇지만 강주 시민으로서 5.18의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외부에 이렇게 좀 알리고 당장 죽을 수도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여성들. 시대의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서로에게 위로가 된 이들은 그때 얻은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합니다. 긍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살아. 그런 사람이 일생 가정에서 사는 역동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해주길 당부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정말 민주화가 후퇴되지 않고 그대로 대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성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작년과 올해 광주 전남 지역은 가뭄으로 고생했지만 불과 3년 전에는 500년 만에 폭우가 내려 인명피해 또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홍수 대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길가에 둥둥 떠다니고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 수십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모관도 침수돼 망자도 순환을 겪었습니다. 곡성에선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졌고 구례에선 제방 붕괴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읍내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폭우가 광주 전남을 핥히고 지나간 모습입니다. 이런 홍수 피해를 막아보자며 대책을 고민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변화무쌍한 자연 앞에서 모든 피해를 막을 완벽한 대책은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때문에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존의 위험은 생명 플러스 재산까지 다 보호하겠다. 근데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재산까지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생명을 우선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차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를 위해 환경부 홍제통제소는 정확한 홍수 대응을 위해 AI 홍수 예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홍수 위험 요소와 대책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도 방제 목표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80mm 강우량이 맞춰져 있던 하수관 관리 계획을 시간당 88mm로 올렸고 50년 강우 빈도를 견딜 수 있게 돼 있는 하수관로 설계 빈도도 70에서 100년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50년 대비하는 대책들, 시설들 이런 문제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 대책과 함께 그 적응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 하천 설계 기준이 기존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져서 홍수 피해가 컸다며 하천의 설계 기준이 인구 밀집 지역과 상업 지역에 따라 개정된 만큼 적극적인 홍수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하천과 내수, 토사 등 자연재해 유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힘든 조업일에 대한 기피로 국내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외국인 선원들이 이제는 우리 어업을 지탱하는 한 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외국인 선원들의 일탈 행동이 늘면서 선장과 선주들의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들이 자신이 일하던 어선에서 어획물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이 같은 비슷한 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선장과 선주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한국 선은 없고 외국인만 있다 보니까 계속 잡히면은 배를 못 나갈지 이제. 선원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조업이 상대적으로 힘들다 보니 선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선원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선원은 전남에서만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만 원 안팎이었던 외국인 선원 월급도 최근 3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선원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외국인 선원들이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인건비를 요구해오고 있고 또 선원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외국인 선원들을 그 부담을 하고. 조업당이 몸이 갑자기 아프다며 현장에 나오지 않거나 선불금을 받고 도망가 출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또 뭐라고 돈 들어서 해놓으면은 얼마나 많이 가지요. 바쁘니까는 생각을. 선원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에 외국인 선원 모시기 경쟁까지 벌어졌지만 이제는 이를 악용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 선원들로 어민들은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유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전남도당은 관행이란 이름의 불법 행위가 일부 밝혀진 거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단순히 부적절한 집행 사실의 발견이나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관행으로 묵인된 세금 횡령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의 대외 활동과 공연수당, 겸직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예술단원 2명이 관장 승인 없이 외부 공연에 출연했으며 38명은 외부 단체 등에서 겸직하면서도 사후에 신청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며 감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모두 14건을 지적하고 훈계 2명, 주의 4명 등 신분 조치 6건을 요구했습니다. 2023 영산강 그란폰도가 내일부터 이틀간 나주시 석관정 나루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산강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자 광주 MBC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첫날 16km 경쟁 대회가 장애인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둘째 날에는 104km를 달리는 장거리 자전거 주행 대회 그란폰도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일요일인 오는 28일 오전 7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광주 MBC TV를 통해 생방송되며 12시까지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80년 5.18 당시 가족을 잃고 지난 43년간 기류의 투사가 되어 있던 5월의 어머니들의 노래 공연이 내일 방송됩니다. 광주 MBC 5.18 43주년 특집 5월 어머니의 노래 공연은 내일 낮 12시 15분부터 100분간 광주 MBC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해당 공연은 지난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으며 15명의 5월 유가족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가사로 옮기고 직접 그 노래를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광주시 광산구 내산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불 진화 헬기 등이 투입돼 50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농가에서 농작물을 태우던 중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번진 걸로 보고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광주시 동구 남광주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화순교통 버스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운전자와 승객 등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뒤편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영광의 한 마을에서 70대 이웃을 발로 넘어뜨리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격한 걸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